2019년 5월 5일 밥학개론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5절부터 시작이죠. 어디 갔지? 아, 여긴가? 네, 5절만 하면 되네요. 네. 잠시 한번 어느 정도 양이 되나 한번 보고 그러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파트가 암기를 많이 해야 돼, 암기. 두 문자 따면은 한 세 줄 분량? 네 줄 분량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읽는 개념들이고 이 개념만 한번 잡고 갈게요. 권리란 법, 권익을 향유하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힘.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강제되는 법률상의 구속. 권리와 의무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구별 개념, 권원, 소유권 등 법률상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권능,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인의 힘 또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많이 등장 안 하고 권원이란 말 대신 뭐 법원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법원 안에 권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더 큰 개념인데 이게 어떤 개념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법원은 어디에 법의 연원이 어디에 있나 이런 설명이거든요. 뭐 권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런 개념인데 이 파트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인데 솔직히 이것도 잘 등장 안 해요. 이렇게 소유권 이런 식으로 무슨 권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권원이구나 이런 개념만 잡으시고 권능도 별로 안 나와요. 이 권한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법률상의 자격, 공무원의 권한, 회사 이사의 권한 등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 반사로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권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법이 시행되면은 가령 우리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형 차량들, 경유 차량들에 대해서 제재가 걸리고 그로 인해서 친환경 사업이 좀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권리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예, 반사적 이익을 누릴 뿐이지 뭐 그쪽 친환경 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이익을 받았으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이런 체계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거죠. 권리의 주체, 권리로 가면은 권리와 자연인, 법인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좀 잡고 가셔야 돼요.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사람을 뜻하고 법인은 사람이 만든 거죠. 우리 뭐 경비협회도 법인이고 또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어떤 게 법인이 될 수 있을까? 뭐 삼성도 법인이 될 수 있고 법인명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 복지재단 이런 것도 법인이 되겠죠? 자연인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출생은 그럼 언제 할까요? 예, 우리가 태아로 어머니 난자 속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예, 진통설에 의함으로 출산 진통을 느끼는 순간 태아가 출산한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일사님 요즘 무통 출산이나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출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제왕절개를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출생이 아니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진통을 느껴야지 태아가 출산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세요.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자연인 말고 권리의 주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여기 자연인이라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속권이나 유증 이런 거는 태아한테도 줄 수 있거든요. 뭐 누구 뱃속에 있는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권리 주체가 예전에는 생존권이라고 해서 태아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생존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낙태죄가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여성의 자기 생존권 이런 권리가 더 우선이 되어서 몇 달 전에 헌재에서 이제 낙태죄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위헌이 났죠. 그래서 태아의 생존권을 이제 며칠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 두고 착상된 지 며칠이 지나야지 생존권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간 것 같아요. 권리의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항유하도록 법이 부여한 힘. 이제 권리의 분류. 예, 우리 아까 배웠던 권리의 분류인데 이거는 깊게 판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어의 뜻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분류하시면 돼요. 내용에 따른 분류냐, 작용에 따른 분류냐. 이것만 기억하시고 여기 형성권에서 이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이 무언가를 형성하거나 취소하는 권리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원권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그 단체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거 기출지문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사원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단체라는 조직의 사원이 된다. 이런 뜻으로 사원권으로 외웠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외우냐. 두 문자 따서 내용에 따른 분류는 내용, 신인 제사, 신인 제사, 신인 제사. 뭐 신인이 제사를 지낸다 잘 되려고 이렇게 외웠고 작용 같은 경우는 항구 지형. 예, 지형에 항구를 만들려고 작용을 하는 것. 작용에 항구 지형, 항구 지형. 말이 안 되더라도 좀 와닿을까요? 뭐 내용에 따른 분류는 신인이 잘 되려고 제사 지내는 내용. 예, 신인 제사. 항구 지형은 작용을 시키는 것. 작용에 따른 분류. 항구 지형.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신 전속권은 그 하나에 대하여 전속이 되는 것, 권리자에게만 전속하는 것으로서 초상권, 뭐 생명권 이런 거 있겠죠. 비전속권은 상속 양도가 가능한 것, 권리의 행사와 제한. 이게 이 멘트도 잘 나오는 멘트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의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여기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또 분류해서 나오는데 사무실로 해서 사무실. 예, 이게 중요한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 파생 원칙은 사무실, 사정 변경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으로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사정 변경은 예, 처음에 했던 그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예, 좀 와닿죠,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여기 있네요.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관계를 해제. 제가 방금 드린 거는 이제 잊으세요.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렸네요. 기초가 된 사정이 비준재하거나 조금 옳지 않은 행위였으면은 변경을 해라 이런 뜻이고, 모순행위는 우리가 한 약속을 모순되는 권리 행사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실효의 원칙은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서 제가 또 실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실효는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기간에 따라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시효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을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효과입니다. 비슷한 문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효는 민법에서 나오는 파트니까 한번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가면은 우리 자주 들었던 공소시효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사모실. 예.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모실. 사모님을 모셔라 이런 뜻으로 제가 외웠는데 사모실. 예. 권리의 의무와 주체. 자연인과 법인이죠. 예. 한 번씩 읽으시면 되시고, 뭐 의사 능력, 정신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 하고, 행위 능력을 행위 능력, 지위나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합니다. 여기서 객체, 권리와 의무, 객체, 이렇게 행위, 명예, 정조, 그러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산물도 포함된다. 이런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치하고 있다.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동산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자동차는 무엇이죠? 굴러다니니까 동산. 수레는요? 동산. 돈은요? 돈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동산. 부동산은요? 집, 부동산이죠. 나무. 땅이 심어져 있네요? 부동산이죠. 근데 나무가 땅에서 베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동산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나무에 있는 열매는 어떻게 되나요? 열매가 떨어져 있으면은 동산이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동산. 열매가 나무에 붙어서 땅에 함께 붙어 있으면은 땅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봐서 부동산. 아시겠죠? 혼돈되시면 땅에 박혀 있으면 다 부동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권리의 발생과 소멸. 원시취득. 우리가 원시취득은 그냥 원래 취득하는 개념으로
이 예제는 외워야 되거든요. 신축 건물 새로 지었으니까 내 거죠. 예.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으니까 또 내 거. 유실물 습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애당초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개념으로 원시 취득이 되었고, 선의 취득은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게 주인이 없어가 아니라 누가 잃어버렸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는 자기가 가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니까. 근데 가다가 돌멩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돌인데 그걸 주웠어요. 이게 주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내가 져야지 이런 게 뜻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무주물 선점으로 봐야 되나? 나쁜 뜻으로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승계 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인하여 취득되는 경우. 예. 이게 산속, 뭐 유증으로 주거나 또 유산으로 주거나 매매, 징역, 교환도 승계 취득이 된다고 합니다. 원시 취득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승계 취득은 물려받는 거니까. OX 기억해볼게요.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뿐이다. 아니죠. 법인도 있죠. 법률 관계 내용 중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기출질문인데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이게 예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이버에 치시면 나올 건데, 뭐 시험에 기출질문으로 나오면 푸시면 되니까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 작용에 따라서 항구지형이라 했죠. 항구지형. 맞는 말이겠네요. 법령설에 따르면은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한다. 이것도 기출질문이죠. 맞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 들었구나. 맞는 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사건 이런 거 두 문자 따신다고 막 두 문자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항 하면은 항범권, 형 하면은 형성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도움되는 말들이니까 다.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기출지문으로 맞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사의 자격을 권능이라 하나요? 권한이라 하나요? 권한이라고 하죠. 예, 법률사의 자격이니까.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계의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기출지문 같은데 좀 어렵죠, 단어가. 예.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제가 확 와닿지 않고 멈칫하는 것들은 다 기출지문에서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이라서 익히기 바랍니다. 일단 권한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결과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아니죠. 권한은 원인이므로 결과로 나타내는 효과가 아니겠죠. 예,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 원인이겠죠. 원인. 반사적 이익이란 일정 행위를 했을 때 그 권리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니죠. 반사적 이익은 이익일 뿐 어떠한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권한이라고 하겠죠. 권한을 가진 자니까. 의사 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같은 질문이 두 개 됐네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 두 개 나왔지 이거? 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없죠.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서 항구지형이잖아요. 항구지형. 틀렸네요. 권원이 아니라 권능이겠죠. 권능.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권원이 아니라 권능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분류. 권능의 분류를 작용과 내용에 따라서. 내용은 신인제사. 그 다음에 작용은 항구지형. 권한은 일정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이 권한이라는 말이죠. 틀린 말 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아니죠.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청구권으로 푸시면 되세요. 예. 위자료 청구권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기출질문으로 재산권으로 나왔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신인 재산은 내용에 따른 분류고 항구지형은 그 작용에 따른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권이라도 이렇게 작용에 따라서 분류할 때 청구권이 되고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때 재산권이 된다 이 뜻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라고 나왔어요. 오입니다. 오. 아시겠죠? 예. 이것도 오죠. 왜냐하면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맞는 내용이니까.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심권은 형성권이다. 예. 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맞는 행위고
항구, 지형, 신인제사. 내용에 따른 분류. 항구, 지형, 신인제사. 작용에 따른 분류이네. 작용에 따른 분류. 예. 기출 지문이어서 외우시면 되시고, 제가 위에도 아까 밑줄 꺼놨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항구, 지형. 안 해놨네요. 기출 지문이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했죠. 사원권이란 단체 구성원이 그 구성의 자격으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오, 맞는 말이죠. 타인의 자기 또는 자기 부자기 또는 인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말한다. 네, 오, 맞는 말입니다. 이 청구권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인데, 청구권에서 읽으면은 대답이 오겠죠. 반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항변권 이런 개념이 되겠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은 항변권이다. 예, 아니죠.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은 어떤 걸 형성하는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형성권이죠. 형성권. 항변권은 청구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형성권은 권리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권리 병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오,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외우시기 바라고. 보통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 분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OX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기본 개념을 따로 읽으실 시간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유권, 탐정권, 수익권, 독립권이 있다. 여기서 독립권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참수, 이 개인적 공권은 자참수라고 해서 세 개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구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 자참수 하나만 외우세요. 자참수. 그럼 이 보기가 4개가 같이 나오니까 자참수 외의 하나를 틀린 걸로 찍으시면 되겠죠.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는 분묘기지권, 초상권, 인격권, 친권 등이 있다. 초상권이랑 인격권, 친권은 일식 전소권으로 이제 분리할 수 없지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나오는 개념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타인이 토지에 설치된 분묘니까 분묘를 옮기려고 하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식 전소권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오, 맞는 말이죠. 지배권은 배타적 지배를 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거 기출 지문인데, 어려운 지문인데, 지배권이 아니라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까 뭐겠어요. 항변권이겠죠. 항변권. 실효의 원칙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아니라 사모실,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 사모실, 실효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 틀리시면 되겠죠.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니까. 평등 자유 참정권은 국가적 권권이다. 아니죠. 자참수는 개인적 권권이라 했죠. 참정권은 국민이 참정할 수 있는 권리니까 틀리시면 되겠네요. 유체물은 물론이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율력도 사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물건도 객체가 되니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자연인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로 통상 출생설에 의하여 산모가 진통을 느낀 때에 자연인으로 인정한다. 오,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다. 맞는 말이죠. 두 가지인데 제가 아까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사모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모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한 신의 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은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다. 사모실. 맞는 지문인가요? 사모실. 이게 잘못됐네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이게 위의 원칙이고, 신의 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은 사모실, 모순행위 금지가 되겠네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권리이다. 유권이라는 권리에 포함된 권능이다. 문제가 이상한데 이거? 일단 권리이며,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권리이며 유권이라는 권리에 포함된 권리다. 문제가 이상한데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입사행은 국가적 공권에 해당한다. 그죠? 이게 그거죠. 삼권 분립해서 입사행.
개인적 공권은 자참수, 자유권, 참정권, 수가 뭐였죠? 자참수, 개인적 공권, 수익권, 예, 수익권까지 개인적 공권 되겠네요.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권이다. 신인재사, 예, 아까 포함된다고 했죠. 또 청구권이기도 하고,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선의 취득, 유실물 습득, 상속, 매매는 민법상 원시 취득이다. 아니죠. 상속과 매매는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X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다 끝났네요. 드디어 1 강의 아니 1 챕터가 끝났네요. 민간 강유론보다 양이 좀 많죠. 그래도 이게 제가 보면은 OX로 최대한 핵심으로 줄여놨거든요. 62문제 정도로. 이 정도만 외우셔도, 이것만 외우셔도 솔직히 시험 때는 4, 50은 넘게 나오실 거고, 또 어차피 다들 불안하셔서 기출이나 이런 걸 더 푸시더라고요. 항상 모의고사도 푸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예. 챕터 1 이렇게 끝내고 다음에 2챕터 헌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